2025년 1월 17일 오늘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바이든이 퇴임을 앞두고 있고 트럼프가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퇴임사가 있고 취임사가 있게 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바이든이 취임할 때는 트럼프가 선거 불복으로 참석하지 않아서 전직 퇴임사가 없었죠. 바이든 퇴임사가 지금 미리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바이든이 강조한 게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과두정이 부활했다. 과두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공화국이 다수의 지배라고 그랬잖아요. 재정은 왕국은 1인 지배라면. 근데 다수의 지배가 너무 많고 번거로우니까 소수로 줄이면 뭐 몇 명으로 줄이면 그것을 과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공화정은 과두제를 거쳐서 삼두정치 3명이 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었고 3명이 할 때 전시나 이럴 때는 집정관을 하나 둡니다. 그 집정관이 쉽게 말하면 그 임기가 1년이에요. 집정관 임기는. 그러니까 1년만 준다는 말은 아주 한시적으로 두는데 그 대신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딕테이터, 독재관이라고 그러는데 독재 집정관이죠. 독재라는 딕테이터라는 말을 그때부터 출발했는데 1년이니까 그 기간이 아주 짧고 삼두 집에서 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 과두는 셋 이상 또는 셋 물론 복수는 다 과두죠. 그리고 삼두 정치 그 다음에 1인 지배는 이제 재정으로 흘러간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그 로마 공화정도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됐는데 그러면 1인 지배니까 실질적인 재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제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1호 시민, 프린캡스라고 해가지고 시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은 같은 공화국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화국들을 모아놓은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합중국이라고 하죠. 공화국을 모아서 다시 그 위에 공화국, 연방이라고 들어 합중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과두 지배 정도가 아니라 지배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돼야 맞죠. 왜냐하면 다른 공화국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화국은 지배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미국 같으면 200명도 넘어야 맞는 거죠. 합중국이니까. 그런데 과도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 말을 말하는 바이든은 알고 썼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후임자가 말 뜻이나 알랑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는데요. 트럼프와 당선의 기쁨을 같이 맛보는 사람 중에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테슬라 CEO. 그 일론 머스크는 그냥 부자로만 알려져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말할 때는 과두 지배자들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일론 머스크만 예를 들었는데 기타 등등. 그리고 엊그저께 아마존 CEO 제프리 베이조스도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도 로켓을 쏘아 올렸죠. 그럼 로켓 쏘아 올렸는데 뭐 부자들 돈 자러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김정은이가 로켓을 쏘아할 때마다 전 세계가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일론 머스크도 김정은이고 제프리 베이조스도 김정은이고 그 김정은이 몇 개 있는 거죠. 바이든이 말했을 때 과두 지배의 나라로 변해버렸다. 미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한 표현이에요. 그게 과두 지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이라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미국에는 일론 머스크라든가 또는 제프리 베이조스라든가 그러니까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태이태하죠. 왜냐하면은 과두 지배가 왜 안 좋으냐면은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 테슬라의 이익을, 아마존의 이익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설마 아니 테슬라 또는 아마존이 미국의 일반 서민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이 염려했던 것처럼 미국의 과두 지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라고 말해요.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내 나라. 내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 애착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애착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나 이런 거랑 잘 안 맞는 게 그걸 무슨 좌파적이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한민족 피 속에 그런 공화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 입에 딱 붙는 것처럼 우리는 나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집도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내 집이라고 안 해요. 가족을 같이 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가정에서
4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 모, 그 다음에 형, 동생이 있는데 만약에 동생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본주의 방식으로 벌어들이는 식으로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그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은 건강해서 재구실하니까는 밥을 한 그릇씩 먹고, 동생은 장애인이니까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러면 밥을 반 그릇만 주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도 퍼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고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좌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말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번 대로만 먹어라. 못 먹었으면 굶어라. 그것은 내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서양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에서는 그것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는 못 벌었으니까 반 그릇만 먹어. 우리 가족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족이 10명이든 또는 가족이 5명이든 장애인이 있으면 똑같이 안 주고 밥 차릴 때 그 사람한테는 너는 뭐 벌지 않았으니까 먹지 않아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조금씩 떠줘서 그만 먹이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이 먹이잖아요. 그럼 공산주의인가요? 공산주의가 출현한 것은 1848 칼 막스에서 출범했지만은 우리는 그 훨씬 이전부터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수령들은 자기 고을 안에 굶어 죽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돼요. 그 경주 채부자 알죠? 경주 채부자의 유언이 뭡니까? 사방 신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라든가 제프리 베이조스가 로켓 쏘아 올리는데 그 로켓 쏘아 올리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김정은이가 쏘아 올리면 얼마나 호두가 붙습니까? 전 세계가. 뭐 굶어 죽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만들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비심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주 부자가 뭐 아무리 부자라기도 무슨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겠어요?